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흘러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지난 일들을 떠올려보게 되는데요. 전남에서는 오랜 준비 끝에 거둔 소중한 결실과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다양한 소식들이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전남도정 10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성정환 기자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4%의 갯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갯벌은 환경 정화와 생물 보존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그 가치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립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가 신안군에 들어서게 돼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준비 5년여 만에 나주의 문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수업은 인공지능과 신소재, 수소와 차세대 전력망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환경과 자원이 중요한 시기를 맞아 에너지공대가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성장하길 지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 여순 사건 희생자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해 특별법이 마련된 뒤 올해 피해자 접수가 시작됐고 3천여 건 가운데 163명이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접수 기한이 내년 1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마지막까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우주항공 산업의 청신호가 켜진 한 해였습니다. 지난 6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고흥을 우주발사체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최종 반영됐습니다. 산업단지에는 발사체 조립과 부품 제조 등 관련 기업이 들어서며 전남도는 오는 2025년 이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나섰습니다. 인구가 적고 개발이 더딘 전남이지만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천혜의 관광 자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활발한 홍보 속에 내년에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지역 화폐는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시군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10%가량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자본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내년 정부 지원 예산이 삭감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남 시군들은 발행 규모를 올해만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에서는 빈집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5개월 동안 지역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이 주관하는 감사 경연에서 전국 공공기관 300여 곳 가운데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은 예산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3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마다 청년 농어업인 1,000여 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 시작부터 소득 창출까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섬 3,200여 개 가운데 절반을 가지고 있는 전남. 비싼 여객선 요금은 섬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목포와 신안 등 전남 7개 시군 1,320개 구간에서 1,000원 여객선이 운항됐습니다. 이처럼 교통 편의가 향상되면서 코로나 상황에도 지난 8월까지 130만 명이 1,000원 여객선을 이용하는 등 섬 지역 교통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 한 해 준비 과정을 거친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안에서 기부하고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 특산품 유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보람도 많았던 올 한 해.
2022년이 저무는 가운데 내년에는 더욱 희망찬 소식들이 우리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올 한 해 목포를 달궜던 주요 뉴스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2월 DJ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는 그야말로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저마다 목포를 찾아 호남 표심을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정당은 볼모주로 여겼던 호남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선에 이어 6일 지방선거에선 정치 1번지란 수식어가 무색한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결국 목포는 사고 지역으로 분류됐고 경선을 다시 치르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로 잡음이 일었던 목포는 전현직 시장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전직 시장이 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치열했던 지방선거의 여파는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두 후보 측의 법적 공방과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4월의 목포 신항은 노란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8번째 봄을 맞는 세월호는 처참하게 녹슨 채 자리를 지켰고 추모 행렬은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여름 목포시 체육회에선 공금 횡령 사건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회계를 담당한 직원이 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렸다가 뒤늦게 덜미를 잡힌 겁니다. 횡령한 공금의 일부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돼 체육회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목포의 9월과 10월은 도심 전체가 문화 행사로 들썩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3년 동안 열지 못했던 행사가 잇따라 재개됐습니다. 목포는 가수 이난영과 남진을 배출한 고장답게 뮤직 플레이 행사를 처음 선보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반면 역대급 가뭄 때문에 목포를 비롯한 호남 지역의 물 공급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섬 지역은 먹는 물이 부족할 정도여서 저마다 물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10월 들어 목포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처음으로 이행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나 청소년 100원 버스는 곧바로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진 파업과 연료비 체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올해 들어서만 2번 연속 버스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시민들의 발을 묶어버린 버스 회사의 방만 경영에 비난이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다솜 아나운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였나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답답했는데 올해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저마다 다양한 의미가 담긴 해였을 텐데요.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역민들은 어떤 소감을 갖고 있을까요? 송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나쁜 것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알려진 검은 호랑이. 검은 호랑이가 가진 의미처럼 올해는 3년 만에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에 점차 속도가 붙었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해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2022년을 돌아보며 지역민들은 무엇보다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관리에 집중하며 또 다른 새 출발을 기대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올해는 제가 지금 허리 수술해가지고 하는 게 한 게 없어요. 지금 매일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실외 마스크는 해제됐어도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재유행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여전히 제한된 일상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왔다가 또 안 오게도 되고 한 달씩 쉬고 이래서 조금 경영하거나 운영할 때 힘든 점도 있었어요, 사실은. 아직은 불안한 게 많아가지고.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솔직히 주변에도 확진되신 분들이 많아서 빨리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좀 많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일 치솟는 물가와 금리, 자영업자들은 불확실한 일상에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있는 것 같은데도 일단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줄었고 물가들이 다 올라놓으니까 저희들은 거의 100% 이상씩 오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들고 월세는 근데 월세대로 오르고 예년보다 나아졌죠. 조금은 풀렸다고 해도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죠. 누군가에게는 오랜 기간 소망했던 일이 해결되길 간절히 바랐던 한 해. 이루지 못한 속상함도 잠시 다시 한번 도전의 의지를 다져봅니다. 2차를 이제 최종 합격하기 전에 보는 시험을 2차를 3번 봤는데 3번 다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내년에 유예로 이제 한 번 더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아쉽죠, 많이. 왜냐면 저번에 그 2번 같은 경우도 다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입장입니다. 공간을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 3년간 그걸 준비했거든요. 그게 안 돼서 내년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 저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지역민들은 소소한 일상에 대해 감사하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그냥 아이가 좀 이제 올해 돌이랑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갔으면 했는데 다행히 안 아프고 잘 넘어가서 그런 거 네. 결혼도 하고 잘 돼가지고 올해는 괜찮았어요. 제가 뜻하던 바가 전부 거의 다 해결돼가지고 그저 무탈하게 건강하게 보냈으면 했었습니다. 잘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민년 한 해가 지나고 다가오는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 2023년에는 즐거움과 풍요가 가득하길 바라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가 겨울 난방비 걱정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접수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와 연탄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14만 8천 원, 4인 가구 이상 37만 2천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전남도에서 주관한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 부서별 청렴정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4대 분야에서 6개 과제를 실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포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올해 청렴 서약과 선포를 통해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지방 공공요금을 선제적으로 동결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요금 감면 정책을 펼쳐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평가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진도군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투입될 계절근로자 37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8월 필리핀 라구나주 리잘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뒤 계절근로자 31명이 입국했고 최근에도 37명, 연말까지 20명이 입국하면 모두 88명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절 근로자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90일 또는 150일 동안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